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3월 16일 이후에 왜 더 하락할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들어서 확실한 분위기 반전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에 7,500건까지 올라갔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요, 2021년 1월에 5,700건, 2월에 현재 2,85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1월도 많이 감소했는데 2월은 이제 4,000건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000건 이하면 침체를 의미하고, 그 5,000건 이하의 거래량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은 강남 상구를 비롯한 주요 아파트 지역에서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이 침체됐다는 거를 아마 이제 실감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이 추세가 한두 달 정도 더 이어지게 되면 빠르면은 4월 말 아니면 5월쯤 돼서는 확실한 하락세가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경기도 지역은 1월에 18,000건이 등록됐다가 2월에 13,000건 정도 등록됐습니다. 서울보다는 확실히 거래 감소가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서울 지역에서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나야 경기도 지역에서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아직까지 경기도 지역의 흐름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요, 3월에도 별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수우위 지수 역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이요, 일주일 만에 매수우위 지수가 5.9%포인트 하락한 90.3이 나타났습니다. 100 이하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속도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매도자가 점점 많아지고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형성될 수 있겠구나, 3월에도 그 추세가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시장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출금리는 빠르게 상승 중이에요. 저희가 두 가지 지표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냐, 아니면은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냐, 이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대출금리가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9%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5년물마저도 같이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대출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월 26일 날 1.55%였던 금융채 5년물 금리가 1.68%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5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1.6%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금융채와 국채 금리 차이가 보통 0.2%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금융채가 1.8%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월 15일에 발표될 코픽스 금리는요, 분명히 0.86보다 한참 더 높은 수준에서 기록이 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매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대출금리 인상은 추가 매수자한테 분명히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자, 경기 인천 지역은 상승세가 축소가 됐어요. 특히 인천 지역 상승세가 오랜만에 꺾였습니다. 쉴 새 없이 올라갔었던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꺾일 수 있었던 이유 보면은 전세 가격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면서 매매 가격 상승세도 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전세 매매 전주와 변동상은 없었는데, 경기 지역은 매매 전세 모두 다 상승폭이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가장 반응이 빠른 강남 재건축 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실중 5단지하고 음아파트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이 아파트 단지는요, 서울 아파트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가격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상승하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도 시차를 두고 급등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요. 이 두 개 아파트 단지가 하락하면 서울 아파트도 침체 신호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 저희가 쇼킹 부동산 하고 나서 이 방향성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잠실중 5단지 지난주에 24억 2천만 원으로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이번 주에 2천만 원 하락한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2월에 한 건, 1월에 두 건으로 거래량이 과거보다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음마아파트는요, 22억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봤더니 21억 9천만 원으로 1천만 원 하락한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음마아파트 다 모두 다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거래량 감소, 매수우위 지수 하락,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와 음마아파트의 하락세까지 합쳐지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는 뚜렷한 하락 신호가 모두 갖춰지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5억 이상 고가 대단지 아파트 어떻게 됐나 살펴보겠습니다. 잠실 리센츠,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달 이후에 거래가 등록이 된 게 없어요. 지금 거래 급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23억이었던 아파트 이번 주에 22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조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잠실 트리지움도 살펴볼게요. 잠실 트리지움도 동일하게 1월 이후에 거래가 안 붙고 있습니다. 자, 작년 말부터 1월까지는 그래도 실수요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거래량을 떠받들어줬고 매매 가격이 꾸준히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3월 12일 날 기준으로 이제 호가는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리센츠 호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일단 분위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갭 투자가 유입 가능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고 지난주에 21억 9천이었던 이 아파트 이번 주에 일단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반포자이도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28억이었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28억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와, 거래는 계속 붙어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곳은 1월 이후에 거래가 끊겼는데 반포자이나 뒤에서 소개해드릴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는 2월 달에도 거래가 많이 붙거든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다? 갭 투자가 된다 안 된다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갭 투자들이 초고가 아파트의 매수를 열심히 해주면서 가격을 떠받들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갭 투자, 무주택 갭 투자, 1주택자로 취급받는 이 무주택 갭 투자에 대한 규제의 빈틈이 계속해서 투자 수요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잠실 파크리오 지난주에 21억 5천이었는데 이거 매물이 이제 소화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주 이내에 가장 저렴한 아파트 가격을 소개해드린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21억 8천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호가는 재조정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도 2월에 거래가 6건이나 떠졌어요. 자, 이렇게 갭 투자 수요가 요즘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10억 이하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방이동 코롱 아파트 2월에 한 건 등록됐고 거래가 1월에도 한 건 등록됐는데 자, 지금 이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2021년 들어서 많이 거래 감소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억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매수자들이 조금 가격 이제 부담을 느껴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3월 5일 날 15억 5천 하던 아파트 일단 이번 주는 추가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면서 15억 5천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2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 지난주에 14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2천만 원 하락한 13억 8천에 이제 최저 급매물이 올라왔습니다. 자, 지난 시세와 요약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잠실중 5단지가 2천만 원 하락했고요. 대치 음아파트가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잠실주공 5단지 음아파트 모두 다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리센츠도 5천만 원 추가 하락한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타입은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 추이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리지움은 일단 이번 주에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반포주공 1단지 변동사항은 없었으며 반포자에도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파크리오는 일단은 매물이 없어진 건 아닌데 2주 이내 최저 급매물을 적는다는 원칙하에 3천만 원 오르게 기록을 했고요. 방이동 코롱 아파트 변동 없었으며 위례 24단지는 2천만 원 하락한 급매물이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부동산원 통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지역은 변동사항은 없었는데 수도권 지역이 경기, 인천 지역 상승률 둔화로 소폭 매매 가격 지수가 변동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수도권 지역도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강남, 강북 모두 다 현재 0.06에서 0.07로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거래가 급감 추세가 이어지면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도 전세 가격 상승세 둔화가 되고 서울 지역 거래량 감소가 지속이 되면은요 곧 영향을 받을 겁니다.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서울 지역의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좀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3월 8일 기준 한국 부동산원 통계 자치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동남권 강남 4구 지역이 0.08까지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 4구부터 먼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서울 자치구 전역으로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지표가 속속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인천 지역도 살펴볼게요. 일단 과천 지역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과천 지역은 좀 아무래도 강남 지역 상승률 둔화와 좀 밀접한 연관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같이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분당 지역은 일단은 지난주엔 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지만 지금 또 상승률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성남 분당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말에 워낙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너무 오른 가격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매매 가격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은 경기도 지역 외곽 지역이 많이 오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양주나 안산, 뭐 시흥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오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추세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일단 경기도 지역에 뭐 뜨거운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상승률이 둔화가 됐긴 했지만 여전히 그 둔화된 상승률마저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뚜렷한 이제 상승 억제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가격 하락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경기도 지역은 계속해서 뜨거울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뭐 인천 지역도 같은 방향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경기, 인천 지역도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 특히 강남 상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급매물이 늘어나야 됩니다. 급매물 간의 가격 경쟁으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급매물이 늘어날 요소는 뭐가 있냐? 일단은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팔아야 되는 외부 요인이 작용했을 때 급매물이 많이 늘어난다. 그런데 6월 1일 날 세제 개편이 있으면서 이 급매물이 쏟아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종부세가 올라간다는 걸 아직 집주인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자,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언제 발표될까요? 3월 16일 날 발표가 됩니다. 자, 이 3월 16일 날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이번에 정말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2020년에 주택가격이 진짜로 많이 급등을 했어요. 고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전부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세 반영률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부분 추가로 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올해 첫 적용이 됩니다. 기존 공시가격 플러스 3%포인트씩 매년 올려요. 그러면 이 시세 상승분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률 합쳐서 올해 공시가격 급등 현상 나타날 것이고, 아마 우리 주택의 공시가격 발견한 사람들 깜짝 놀라면서 급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3월 16일 기준으로 급매물이 많이 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시장에서 소화가 되면 상관없는데 지금 분위기에선 바로 소화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수하려고 올해 중에 무조건 주택 매수한다 생각하신 분들은 4월 초도 나쁘지 않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 말로 넘어가면요, 의외로 이런 세제 개편에 따른 급급 매물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매물을 거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6월 1일 세제 개편에 따른 급매를 잡고 싶다, 4월 초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3월 16일 날 공시가격 발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